킬라잡이 이 코너는 앞으로 계속 될 겁니다. 제가 최근에 봤던 시험에서부터 출발해서 오히려 거꾸로도 가고요. 앞으로 또 나오게 될 시험에서도 킬러 문항들을 제대로 분석하고 해결해서 앞으로의 방향에 도움이 되는 킬라잡이가 되는 킬러 문항을 해결함으로써 킬라잡이가 되자고 합성해서 서경석의 킬라잡이. 제 생각엔 이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분명히. 틈틈이 올려드릴 테니까 일단 최근 거부터 올리고요. 지난 거 중에도 그냥 무심코 지나갔던 거 분석해드리고 앞으로 있을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킬러 문항을 제대로 해결하면 시험을 대비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 문제 대박입니다. 제가 평소에도 승려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우리 수험생들을 정말 괴롭힐 것이다 해서 싹 한번 정리도 해봤거든요. 그 컨텐츠가 있는데 세상에 그 컨텐츠에서 다루긴 했지만 이것까지 나올 줄은 몰랐어요. 이 문제 참 특이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좀 분석하면서 앞으로 나올 것도 하나 예측이 되거든요. 물론 뭐 제까지 예측해서 뭐 얼마나 대단하겠냐면서도 요게 요런타면 앞으로는 이런 문제도 나올 것이다를 이 문제 보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자, 일단 요 문제를 보시면 고구려가 자주 국경을 침략하는 걸 걱정해서 수의 군사를 요청해서 고구려를 치고자 했다. 그러니까 고구려가 이 나라를 자꾸 침범하는 거죠. 신라일 걸로 예상이 되고요. 뒤를 계속 읽어보면 걸사표를 짓기로 했다. 야, 이 걸사표 나올 줄 정말 몰랐어요. 이 걸사표는 예전에도 한번 나온 적은 있지만 그냥 오답선지 내지는 크게 이렇게 중요시하지 않았는데 나온 김에 하나 제대로 분석 한번 해보세요. 요 걸은요, 구걸하다 할 때 걸이에요. 뭔가를 비는 거죠. 그리고 보통 표가 글입니다. 글. 그러니까 뭘 구걸하는 글인데 뭘 구걸하냐? 바로 사. 요게 사가 한자를 보면 스승사자더라고, 놀랍게도. 그런데 스승사가 스승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이때는 군사로 쓰인 겁니다. 군사를 구걸하는, 군사를 청하는 글이다. 고구려가 자꾸 우리나라를 침범하니까 수나라, 중국에다가 얘기를 해서 군사 좀 보내주세요 하는 글이 바로 이 스님이 쓴 글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보면 스님으로서 우리 살자고 남 해야 하는 게 맞냐 싶지만 왕이 명을 하니 내가 하겠소,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걸사표는 원광 스님입니다. 제가 다뤘던 컨텐츠에서도 원광은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봐왔던 바로 세속 5개 신라의 스님 중에서 스타 스님은 아니다. 스타는 두 분이 있죠. 원효와 의상. 그래서 원효 의상을 제가 엄청 강조하고 그래도 안이 공부할 수는 없으니 원광의 세속 5개 정도는 알아둡시다 했는데 그때 걸사표도 좀 해드릴 걸.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감히 추측컨대 그동안 단골로 나왔던 그 스님의 여러 가지 업적들, 일들 외에 잘 안 나오던 것들도 얼마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다라는, 스타 스님들 말고도 이제는 오답선지로만 등장했던 스님들도 얼마든지 이제는 정답, 심지어 이건 아예 문제로 출제가 됐잖아요. 이런 가능성을 여러분이 반드시 염두에 둬야지. 최근 이 한능검의 경향은 쉬운 문제는 아주 쉽고요, 어려운 문제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도 포인트 하나만 체크해내면 얼마든지 쉬워. 사실 원광이 세속오개라는 건 너무나 쉽거든요. 근데 이 문제에서 이게 과연 원광을 얘기하는 건지 걸사표가 원광인지 의천인지 의상인지 이게 헷갈리면 풀 수가 없는 문제이거든요. 자, 두 가지예요. 아직 스타덤에 오르지 않았던 스님들도 이제는 공부해야 된다. 두 번째, 스타 스님, 스타 아닌 스님 상관없이 그동안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도 이제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야, 이게 지금 갈수록 힘듭니다. 아무튼 이 걸사표는 원광이다라는 거. 저는 다행히 이때 풀어냈어요. 왜냐하면 유치한 저만의 암기 방법인데 여러분도 그냥 이 친구를 알아두면 되죠. 제가 예전 소속사 본부장 이름이 장광길이에요. 광길이가 있는데 광길이, 보통 왜 광길이라는 친구들 다 하나씩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광걸로 외웠거든요. 여기다가 세속오개는 너무나 유명한 업적이고요. 혹시 원광이 걸사표하고 연결될까봐 장광길 이사 생각해서 광걸이로, 광걸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오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 걸사표라는 게 살수대첩하고 연결이 돼요. 제가 만약에 출제위원이어도 이런 거 이제 문제 냈죠. 그럼 다음 거에는 전회에 이 사람이 이런 문제를 냈구나. 그럼 나는 여기서 하나 더 가볼까? 이게 뭐냐면요, 611년에 신라 진평왕 때 원광 스님이 왕이 시키니까 승려의 도리가 아니지만 글을 보낸 거예요, 수나라에. 그 당시 왕이 이제 수양제인데 이 얘기 듣고 그래, 야, 글 좋다, 글 참 잘 썼다, 그러면 내가 한번 고구려 쳐들어가 줄게. 이게 바로 612년, 바로 그 다음 해 살수대첩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살수대첩은 너무나 유명한 우리가 단골로 풀어내고 있는 문제잖아요. 수양제가 내가 한번 쳐들어가 줄게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박살났죠. 누구 때문에? 고구려의 을지문덕 때문에. 원광에서부터 을지문덕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요즘 한능검이 이런 식입니다. 이왕 나온 김에
다음 시험까지 대비하려면 요것도 한번 알아두자. 611여대 걸사표를 지어서 보냈고요. 바로 그 다음 해에 수나라가 실제로 고구려를 쳐들어갑니다. 그런데 고구려의 을지문덕이 막아낸 것.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살수 대첩이다. 그러면 일단 답은 해결이 됐는데 밑에 있는 선지들을 좀 보겠습니다. 구법 순례기인 왕오천축국, 왕오천축국전. 요건 어떻게 하시라고? 치읓. 해초 왕호 천축 국전. 해초 왕호 천축 국전. 치읓. 황룡사 구층목탑의 건립. 이건 뭐 선덕여왕 때 자장 스님이죠. 자장 스님도 제 그 지난번 콘텐츠에서 뺐는데 이제는 새로 하나 해야 되겠어요. 예, 모든 스님들 조금씩이라도 넣어가지고 이게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는. 자, 그리고 무예가는 제가 정말 강조했던 스타 스님 바로 원효의 대표적인 노래죠. 원효하고 의상 구분할 때 뭐 중요시하라고 그랬죠 제가? 원효는 육두품 출신입니다. 육두품. 의상은 진골 귀족 출신이에요. 출신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업적도 이거랑 비슷하게 간다. 무작정 외우지 마시고, 원효는 육두품, 진골 귀족에 비해서 좀 낮은 계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대중들하고 많이 어울려요. 바로 무예가는 무술을 사랑하는 노래가 아니라 이 뜻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장애가 없다. 모든 백성들이 불심을 가지고 열심히 정진하면 행복하게 사는데 장애가 없다. 무예가입니다. 서글서글한 육두품 출신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반면에 의상은 상당히 위예요. 위. 계급 자체가 이 위였고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게 알아야 우리가 공부할 때 좀 편하다. 강조했던 사상도 꽃처럼 엄청나다. 화엄이죠. 화엄. 원효는 아이고 왜 그래 고자 야야 좀 잘해. 싸우지 마. 싸우는 걸 화해시킨다. 투쟁, 논쟁을 화해시킨다. 화쟁사상. 요거는 무작정 외우지 마시고 이렇게 이해하자. 그리고 요 원에서 알 수 있는 거. 원일이죠. 일심. 요거까지. 요 일심은 사실 일체유심조죠. 모든 것은 오로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무덤에 누워서 잤는데 너무 푹신하고 좋았어. 다음날 일어나 보니 무덤이야. 그런데 어제는 왜 이렇게 물침대였지? 마음먹기는. 당나라 둘이 유학 같이 가지만 중간에 원효는 돌아오죠. 거의 파괴승 소리 들을 정도로 대중과 무예가를 부르며 어울렸던 사람 원효. 반면에 의상은 그렇지 않죠. 스타 스님도 제대로 알아둬야 나중에 어렵게 문제가 나오면 맞힐 수 있다. 아무튼 무예가는 원효입니다. 해소고기가 5개죠. 사군이춤 참 오랜만에 듣네요. 마지막에 풍수지리 사상이 반영된 송악명당기를 저술했다. 이거는 저 도선 스님이라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만약에 나중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이분도 알아둬야 되는데 아직은 제가 여기까지는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안 그러면 머리 터지거든요. 신라, 고려, 스님들 다 합하면 한 500분 될 거예요. 그거 어떻게 다 합니까? 오늘의 교훈, 그동안 한능검에서 많이 나오지 않았던 원광 스님도 얼마든지 걸사표, 세소국의 2가지를 다 이을 수 있고, 걸사표가 등장한 김에 우리는 을지문덕의 살수대첩과 걸사표가 이어진다는 거. 왜? 군사를 구걸하는 글, 군사를 청하는 글을 수나라에 보냈고요. 수나라 양제가 그래 알았어 고구려 쳐줄게 내가 쳐들어왔어요. 바로 그 다음에 그랬는데 을지문덕이 살수대첩을 통해서 막아냈다 까지 연결할 줄 알아야 돼. 요즘 한능검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 문제는 제가 실제로 시험장에서도 물음표를 쳤었어요. 물음표를 쳤을 정도였는데 중간에 결국 그 물음표를 지웠어요. 왜냐면 확신이 생겼으니까. 푸는 방법을 알아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풀면 안 되죠 사실은. 이런 문제까지 나올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가보시면 부산항에서 일본국 인민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 이전에서 직경 심리를 정한다. 이게 뭐냐면 개항장 안에서의 무역만 허용한다. 거리는 심리 안으로. 이게 바로 1876년에 강화도 조약, 조일 수호 조규죠. 내지로 못 들어가고요. 내지 통상이 가능했던 건 최초가 바로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입니다. 요 1876년만 해도 관세 없고 무제한 곡물 유출하고 여러 가지 좋은 거 해주는 대신에 아마도 개항장 안에서의 거리 제한을 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동서남북 직경 심리로 정한다. 부산, 원산, 인천. 부산을 먼저 개항하고 원인을 다음에 개항하는 게 바로 강화도 조약이죠. 가는 그렇고요. 나아가 아니, 가는 정말 많이 알았는데, 나아가 영국이잖아요, 영국. 백리 이내 마음대로 돌아다닌다. 이게 이제 백리면은 40km니까 그냥 막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영국하고 조선하고 영국이 체결한 거는 그동안 시험에 거의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런 게 나와요, 요즘. 이거 어떡하라는 거야, 이게. 알아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조선과 영국의 이 조약은 83년입니다. 1883년인데,
그러면 여기 사이를 이제 맞춰라가 문제예요. 이게 83년인 걸 알면 너무나 빨리 풀려요. 정답은 제가 얼마나 많이 강조했습니까? 이모군란이 뭐예요? 구식군인들이 신식군인들하고 차별해가지고 월급 안 줘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게 이모군란이잖아요. 에이! 월급 빨리 줘! 에이 빨리! 1882년이죠. 딱 요 중간이잖아요. 조영수교가 83년인 걸 알면 뭐 이건 금방 풀리는데 이걸 어떻게 아냐 이거지. 이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정말 영국하고에 이게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걸 알면 4번이 빠른데 만약 나 조영이 83년이라는 걸 모른다면 선지들만을 분석할 줄 알아야 된다. 자 1번 보세요. 검은도 불법 점거 영국군인. 검은도 점령. 검은도 점령 왜 일어났다 그랬죠? 에이 월급 빨리 줘 이모군란. 에이 빨리 싸. 빨리 다 싸! 갑신정변. 둘 다 청이 진압을 해요. 그러자 조선은 나중에 을미사변 일어나기 전에도 이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미 그 전에 갑신정변 이후에 청이 진압을 둘 다 이모군란 갑신정변 하면서 청의 내정 간섭이 심해지자 조선 정부는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해서 러시아하고 가까워집니다. 친러. 러시아는 이 한반도에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이고 이와 경쟁을 하고 있는 세계 열강 중에 한 나라가 바로 영국이에요. 그래서 조선이 친러하는 느낌을 보이자 영국이 정말 말도 없이 검은도를 불법으로 점령한 사건, 이게 바로 검은도 점령이거든요. 갑신정변 이후에 바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건 85년이에요. 이걸 어떻게 배우냐? 바로 점령했다고 해서 85거든요, 저는. 그리고 갑신정변 다음에 바로. 왜 갑신정변 다음에 이런 정치적인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친러에 긴장한 영국이 우리도 하나 점령해 그냥 가서 한 2, 3년 점령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가는데 아무튼 요거 85입니다. 1번이 85. 자, 2번 남연군묘 독을 시도하는 독일 상인.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오페르트죠. 오페르트. 유병재 병 오신척. 유병재 재밌는 친구죠. 유병재가 병이 안 걸렸는데 병이 든 척해. 유병재가 병이 오신 척해. 오페르트가 여기 있는 거죠. 병인 양요와 신미양요 사이입니다. 이 병인 박해, 제너럴 셔먼 사건, 그리고 병인 양요 이 세 가지 사건은 모두 1866년입니다. 그리고 제너럴 셔먼 배가 불타고 막 미국 사람들이 거의 전멸했기 때문에 미국에 알리는데 시간 좀 오래 걸렸을 거다. 그래서 5년 후에 열린다. 그래서 신미양요는 1871년입니다. 요 사이가 바로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거든요. 일단 1800이고요. 도굴이라는 게 땅을 파는 거죠. 육지를 팠다 그래서 1868. 이번 참에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산 저령도의 조차를 요구하는 러시아 공사. 요거는 독립협회가 저지해요. 독립협회가. 1898년 뭐 이 정도죠. 7에서 8 사이. 4번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 이거는 뭐랑 연결하면 됩니까? 이모군란이죠. 이모군란의 결과 맺게 되는 우리 조선의 조약. 일본하고는 재물포 조약. 공사관 막 다 때려 부셨기 때문에 배상금 내고 공사관에 일본 경비병 주둔한다. 청나라와는 진압해준 거 고맙다고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 바로 그 해예요. 82년. 4번은 1882년입니다. 이제 마지막 텐진조약. 갑신정변 이후에 갑한텐으로 저는 외우는데요. 갑한텐. 갑신정변 이후엔 한성조약, 텐진조약. 텐진조약은 청나라와 일본이 서로 맺은 조약이죠.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오고 나갈 때도 같이 들어온다. 서로 연락하자가 텐진조약이죠. 한성조약은 일본에다가 배상금 지급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일본하고 맺은 조약. 이건 청과 일이 맺은 조약. 역시 갑신정변 이후이기 때문에 바로 그해 1884년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83년인 걸 몰라도 이거는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조선과 영국이 맺은 수교가 83년이라는 걸 모르더라 하더라도 만약 여기는 지금 다 우리가 날짜를 아는 거예요. 연대를. 우리가 그동안 배운 걸로 유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1884가 만약 여기에 들어간다면 얘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82년도. 여기도. 얘는 요 사이잖아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84 안 되죠. 1898이 들어간다? 얘는 더 이만큼이니까 이 안에 있는 애들 다 들어가야 되죠. 얘 안 되죠. 1868은 왜 문제냐? 이거 이전이잖아요. 76년. 이거 안 되고. 얘 일단 그냥 소거를 하는 겁니다. 1868 아니고 2번이 1868이죠. 그리고 1885. 85가 만약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바로 점령. 85가 들어간다 해도 84, 82 얘네가 다 중간에 들어가니까 아니죠. 그 얘도 아니에요. 결론은 뭐예요? 가장 이쪽에 가까운 애 얘 하나뿐이에요. 1882년. 저도 시험장에서 도대체 이거를 정확히 이게 영국이 만약에 훨씬 더 뒤에
조약을 맺었으면 어떡하나 고민을 하다가 이 규칙을 알아낸 거죠. 그래서 결국 정답을 제가 4번으로 얘기를 하고 왔는데, 이렇게 푸는 건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조선과 영국이 수교를 맺은 거 1883년이다라는 사실을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요거는 나중에 다른 나라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조일 수호조규, 그리고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 조미 미국하고 요 한 3개 정도를 우리가 아는데요. 러시아, 영국, 이탈리아, 뭐 프랑스, 요거까지 외우는 법 하나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 킬러 문항에서 제일 중요한 사안은 선지들은 그동안 우리가 정말 공부 많이 했던 거기 때문에 연대를 알아둬야 된다. 에이 빨리 줘, 에이 빨리 싸, 바로 점령해, 육지를 판다, 도굴은 1868 이런 거 우리가 그동안 괜히 했던 게 아니라는 거. 이게 사실 이제 인과관계를 따져보면 요 중간에 넣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너무 복잡하니까 이 킬러 문항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뭐냐? 연대들 군데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이 문제의 교훈은 우리가 그동안 을미개혁하면 뭐만 중요시했다? 건양, 연호 건양, 이 양자, 양력을 세우는 거니까 당연히 태양력, 그리고 우리의 위생을 트집 잡아서 머리 잘라라, 단발령, 요것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교훈입니다. 정답은 3번, 군제를 개편하여 친위대, 진위대를 설치했다. 그동안 우리가 이거는 엄청 공부했어요. 근데 친위대, 진위대 얘기는 사실 아주 중요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이런 것도 외워둬야 된다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뭐 방법이 있겠죠. 이건 제가 이제 고민을 할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맞힐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문제 내용을 보면 국모 시해 사건. 요건 을미사변이죠. 민비가 시해된 사건. 이걸로 시작된 개혁은 뭐냐? 을미개혁인 건 금방 알아내요. 그리고 옆에 양력 얘기 나오고 연호 건양 얘기까지 문제로 나오고 선지에 이제 친위대 진위대를 맞힐 수 있느냐인데, 이걸 설사 모른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맞힐 수 있는 건 뭐냐? 다른 걸 정말 열심히 했더라면 1번 양전 사업에서 지게를 발급하다. 이게 대표적인 광무개혁 에서 정말 강조하는 거죠. 고종이 아관파천 이후에 다시 경운궁, 덕수궁으로 환궁해서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광무개혁을 실시하는데, 광무개혁의 대표적인 게 양전 사업을 통해서 근대적인 토지 문서인 지계를 발급했다. 이건 정말 광무개혁에서 반드시 우리가 외우는 거잖아요. 이거 을미개혁 아니네, 알아요. 그 다음 2번 8도에서 23부로 개편했다. 가보개혁 중에 2차는 2를 참 좋아해. 8도가 23부가 된다. 나중에 한번 다시 해드릴게요. 가보 1차는 어때요? 제도를 다 많이 개편해요. 1차는 대표적인 게 뭡니까? 과거제 폐지되죠. 광종 때 과거제가 가보 1차 때 폐지돼요. 노비제도 다 폐지됩니다. 산후비제도까지 다 폐지돼요. 그리고 과부제가 이제 허용되고 조혼 금지되고요. 제도적인 거. 자, 4번이 바로 제가 얘기했던 제도 중에 하나죠. 공사노비법 혁파하고 과부제가 허용. 공노비는 사실 순조 때 먼저 해방됩니다. 공사노비 완벽하게 다 해결되는 건 1차 가보 개혁 때다. 5번 가보 2차의 또 대표적인 거. 교육입국조서는 2차다. 교육입국조서에 의해서 건립되는 학교가 누굽니까? 그렇죠. 한성사범학교죠. 요거까지 가보 2차 개혁에서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나머지 것들을 제대로만 공부해 놓으셨다면 비록 친위대 진위대 가만히 있어 이게 어디더라 해도 속어법에 의해서 1번, 2번, 4번, 5번 다 제거하고 나면 친위대 진위대만 남죠. 그래서 이렇게 정답을 체크하실 수 있었을 텐데, 오늘부로 을미개혁에서 건양, 태양력, 단발력 이런 것만 중요시하지 마시고 얘도 이제는 알아둬야 되는 세상. 이게 요즘 한능검 추세다. 제 컨텐츠 보신 분들은 참 좋으셨겠다. 제가 되게 강조해 드렸던 내용이거든요. 왠지 이게 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 언젠가 제대로 한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인데 이미 아마 나왔겠죠. 그런데 오랜만에 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때를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더 기억이 생생한데, 일단 전두환 정부 때 여당 민정당입니다. 민주정의당. 각 정부의 여당들 그리고 대표 야당들의 이름은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갈수록 현대정부 어렵게 나오니까요. 이게 노태우 정부로 옮겨지면서도 유지가 돼요. 민정당으로. 그러다가 국회의원 선거를 했는데 세상에 민정당 너무 의원이 적게 뽑혀요. 야당 너무 많아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여소? 여당은 작고 적고 야당은 많다. 여소야대 전국이 벌어지자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 제안을 하고 야당도 받아들여요. 그래서 드디어 그 역사적인 3당 합당이 이루어지죠. 3당 합당이.
YS 김영삼, JP 김종필, 그리고 노태우가 이끄는 민정당까지 이렇게 3당이 합당을 해서 새로운 이름이 나온다. 그게 바로 민자당이에요. 민자당. 반드시 좀 알아두십시다. 제가 현대정부 정리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민자당이라는 얘기는 무조건 노태우 정부 때 나오는 얘기다. 왜? 전두환 정부 때 민정당 그대로 이어받았다가 아이고 야 우리도 의원들이 너무 적어서 안 되겠다. 합당을 추진했고요. 성사가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생긴 이름이 바로 민자당이기 때문에 민주자유당이겠죠. 민자당이라는 이름은 반드시 노태우 정부와 연결해 주십사 했는데 여기 나왔잖아요. 다음 보도된 정부 시기에 사실 88올림픽 얘기잖아요. 88올림픽도 그렇고 77선언도 그렇고 땡은 전부 노태우 정부다. 일단 알게 되고요. 그 중에 민자당 얘기 나왔으니까 3당 합당 민자당 얘기 나왔으니까 정답은 2번 가볍게 해결이 됩니다. 킬러 문항처럼 보이지만 요거 하나만 알았더라면 너무나 쉬운 거의 1점 문제에 해당되는 가벼운 문제다. 1번 국민교육 현장 1968년 박정희 정부. 3번 군 내부의 사조직인 하나회가 해체됐다. 이 하나회 해체는 YS 때죠. 김영삼 정부. 김영삼 정부가 역사 바로 세우기의 일환으로 첫 번째 조선 총독부 건물 철거, 그리고 국민학교, 황국신민학교의 준말이었죠. 일제의 잔재니까 초등학교로 바꾸자. 그리고 지난 정부의 수장들 죄를 좀 묻자 해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잖아요. 바로 그때 하나회가 해체됩니다. 요 YS고요. 삼천교육 때는 전두환 정부죠. 잘못된 걸 다 바로잡겠다 해서 무지막지한 교육을 군대에서 시키는 삼천교육 때 전두환. 외환위기 극복한 정부, 그러기 위해서 금 모았던 정부, 금이 중하다 김대중 정부. 금중, 김대중. 나머지를 빼도 사실은 이게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민자당 이제 오늘부로 민정당에서 3당 합당으로 탄생한 새로운 이름 민자당 꼭 알아두십시오. 근데 이런 스토리도 알아둘 필요, 요즘 막 타료들 막 그 당시의 현상들 이런 걸 그대로 문제로 내기 때문에 그냥 노태우 민자당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이게 왜 민자당인지를 알아둬야 된다. 이게 다음 시험을 대비하는 지름길이다.